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하현재입니다. AI에게 오늘 여론조사 조작 뭐 이게 뭐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한번 물어봤죠. 그럼 오늘 좀 빨리 가겠습니다. 이 영상이 길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잘 클릭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물어봤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전화통화 여론조사를 하면 보통 몇 통 전화를 해서 몇 통의 응답률을 보이니? 그러면 이제 만에서 한 2만 통 정도를 전화해가지고 보통 5에서 10% 사이랍니다. 저도 여론조사 오면 그냥 잘 안 받습니다. 예. 뭐 내가 뭔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그래서 보통 이제 500통에서 1000통 정도의 응답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한 정당의 경선 같은 경우는 응답률이 낮겠지. 그리고 응답한 사람의 경우도 자신이 들어본 이름에 선택할 경우가 더 많겠지. 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질문이 많으니까 그 결론은 똑같죠. 그 경선 여론조사의 결과는 실제 후보의 정치적 역량보다 인지도에 크게 좌우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전 영상이나 했지만 선거는 인기 투표입니다. 이 사람이 정치적 역량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테레비에 얼마나 많이 나왔냐 이것 때문에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사회적 분위기도 좀 개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론조사 비용이 어느 정도 되니라고 했더니 그냥 뭐 몇천 원, 보통 이제 그거는 ARS라 그러니까 ARS 조사는 건당 몇천 원 이하로 한답니다. 근데 야, 이거 몇천 원까지도 하니?라고 했더니 뭐 천 원에서 삼천 원 사이인데 시스템 구축, 데이터 처리, 설계, 뭐 설문 설계, 응답 데이터 분석 등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40만 원 들었다는 건 그 시스템 그 전화 하는 업체에서 비용이고 설문 설계랑 응답 데이터는 그 뭐 명세균 씨가 다 해줬겠죠. 그 자주 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 큰 비용을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 1,000원 이상이다는 그러니까 요거까지만 하면 그럴 겁니다. 설문 설계랑 응답 요거는 또 그 다른 데서 이제 분석을 하면서 뻥튀기 해가지고 선거 비용으로 잡을 수도 있겠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 통상 여론조사 발표하는 응답수가 얼마 되니? 500에서 1000명이랍니다. 그래서 간단한 계산을 했죠. 40만 원 얘기 나오죠. 40만 원이 왜 나오냐? 하여튼 제가 뭐 그런 ARS 업체랑 이제 계약을 할 때 몇 건을 했는지 요건 중요하지가 않고 나는 한 표본 수가 한 500건 정도의 수를 원해라고 하면 요거에 대해서만 돈을 줄 겁니다. 건당 1,000원 해가지고 50만 원인데 야, 뭐, 우리 하루 이틀 거래하니? 야, 좀 내고 치자. 20% 깎아줘. 30% 하고 싶은데 나 20, 너 그래도 앞으로 내 말 잘 들어야 되니까 20%만 하자. 그래서 그러면 40만 원이 나옵니다. 그죠? 이게 이렇게 나온다. 원래 저기 뭐 이제 이런 숫자 갖고 노는 사람은 추측입니다. 어차피 여론조사라는 건 미래 선거에 대한 투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그렇고 나이대별 전화 통화 응답률을 한번 물어봤죠. 60대는 그 뭐 20에서 30% 정도, 50대는 15에서 20%, 3, 40대는 뭐 10에서 15%, 20대는 5에서 10%입니다. 실제로 이제 연령이 높을수록 전화 통화 여론조사 응답 안에서 경향이 높고 젊은 층일수록 응답을 꺼리거나 아예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론조사 기능 보정하기 위해 응답자 연령대별 가중치를 적용해 조사 결과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려면 가중치를 적용한다고 하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여기서 나왔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나이대별 성별에 대한 계수를 반영해서 실제 응답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겠지. 그러니까 위에서 말한 가중치라는 말이 또 나오죠. 가중치를 적용하는 이유는 뭐 하여튼 뭐 그렇답니다. 가중치에서 이거는 이제 하는 거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조작은 아닌 거죠. 아, 가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가중치에 대한 지나친 조정, 요거 지나친 조정, 요게 문제가 될 수가 있겠네요. 응답 패턴의 왜곡, 표본의 불균형, 이거는 특정 연령대나 성별의 능력이 낮으면 이 표본을 보정하는 가중치가 그 불균형을 완전히 해결할 수 뭐 이렇게 말로는 여러분들도 저기 뭐 뉴스나 이런 데서 많이 봤는데 숫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홍윤이라고 대충 했는데 실제로 이제 뭐 여론조사에서 응답률이 뭐 요 정도라고 했죠. 60대 뭐 나이 많을수록 더 많고 나이 젊을수록 적습니다. 전화 시도를 뭐 이렇게 했는데 총 만 건이라고 하죠. 근데 실제로 응답한 거는
뭐 만 건을 했는데 만 건에서 한 1240건 이게 좀 많긴 한데 하여튼 요렇게 1240건의 표본을 얻었다고 치죠. 뭐만 건도 안 했는 건데 만 번도 안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요런 실제 응답을 요렇게 했어요. 140, 200, 뭐 400 요렇게 받았어요. 1240건의 응답을 받았는데 대략적인 선호도가 이제 홍이라는 사람은 요렇게 이제 60대에서는 뭐 비등 60대, 50대는 비등비등하고 30, 40대는 아이 늙어서 싫어. 그래서 30% 하고 뭐 이런 그래도 아이고 문재인 정권 때 뭐 대통령 되고 검찰총장 했었으니까 뭐 해서 모를 거야. 뭐 70% 했을 수도 있고 근데 20대는 어이씨 이 사람은 뭘 뭐 난 정치에 관심 없어 뭔데 이 사람은 텔레비에 많이 나와서 했어. 그래서 요렇게 했다고 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응답에 대한 표본은 윤이 더 높을 수가 뭐 실제로 49대 51로 비등비등한 수준이었어요. 이거 실제 숫자로 바꿔가지고 이쪽이 더 높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릴 건 개수를 반영함에 따라서 이 숫자가 바뀐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죠. 일로 할까? 자, 49대 51, 2% 차이 나죠. 2%. 근데 이거 뒤바뀔 수도 있는 건 충분히 있는 거고요. 근데 개수를 그냥 여러분들 그리고 아까 저기서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표본서 여론조사 밑에 보면 95%의 신뢰 수준의 오차범위 3.1%라고 했습니다. 막말로 여기다가 그냥 숫자 그냥 내가 그냥 때려 넣어도 돼요. 아이고 잠깐만 이거 잘못됐는데 숫자가 바뀐다는 거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하여튼 어 이상하게 됐어요. 하여튼 잠시만요. 이제 수식도 여러분들 다 보시면 되겠는데 실제로는 98대 42, 140 맞는데 이게 제가 아까 영상을 한번 찍다가 날려 먹었죠. 그래서 다시 찍느라고 아까 했던 숫자를 조금 바꿨습니다. 왜? 그러면 50대 50이 나와야지. 는 이거 나누기 요거 빨리 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실수를 또 하네요. 원래는 그러면 아까 이제 원래 실제 득표는 보십시오. 윤이 더 많았죠. 근데 여기서는 똑같아졌습니다. 똑같아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개수를 갖다가 위에서 말한 95% 신뢰수준 오차범위는 3.1%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바꾸면 이 정도 바꿔가지고 안 바뀌나? 바뀌었죠. 이거 젊은 세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가중치를 조금 더 줬어요. 아니면 여기 1.1 하고 뭐 여기다가 0.5 하고 뭐 하여튼 뭐 그렇게 바꾸면 똑같아져요. 음, 1% 이게 2% 차이에서 0% 차입니다. 이에서요. 물론 이거를 지금 아주 그 표본을 여기서 실제로 나눠야 되는 거 남녀 나눠야 되고 지역별로 나눠야 되고 그래서 뭐 실제로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뭐 경상권에서는 더 많이 하니까 이쪽이 원래 더 높았을 거고 그거 조금 추정하면 3, 4%의 2, 3%의 이런 결과를 뭐 바꾼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자 제가 물어봤죠. 또 그러고 자 어차피 여론조사는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위한 한 가지 지표일 뿐이잖아.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 않지만 숫자에 민감한 사람들. 요즘 사람들은 숫자로 다 해결을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돈의 가치보다는 돈이 얼마나 많고 적음에 내 행복을 기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숫자에 민감한 사람들은 많이 의존하는 것 같다. 그랬더니 맞대요.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위한 지표 중 하나일 뿐입니다. 결과를 예측하는 겁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을 반영을 다 강조를 하면 이건 모르는 겁니다. 예측 자 태풍 같은 거 태풍의 경로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요렇게 왔어요. 내가 봤을 땐 요렇게 가는데 어, 요렇게 가는데 저기 일기예보 보시면 가능 범위라고 이렇게 범위를 요렇게 줍니다.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아무리 슈퍼컴퓨터를 쓰고 왔던 이제 이때까지 태풍에 왔던 경로들을 다 해봐도 일자로는 절충어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개수라는 거를 항상 반영을 하는 거고 오차라는 걸 확인을 하는 거죠. 오차 범위 내라도 근데 오차 범위 내라고 했는데도 사람들은 그 숫자에 따릅니다. 그래서 이제 뭐해서 그래서 여론조사에 별 의미를 가지면 안 된다. 실제로 이제 그 사람의 이때까지 정치적 역량에 더 중점을 해야지 여론조사에 끌려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저기 여론조사 한계와 신뢰도 문제, 응답률의 문제도 있고 질문자 설계의 영향도 있고 시간적 변화도 있고 여론조사는 빠르게 변하는 겁니다. 조사 방법의 한계, 전화조사, 뭐 ARS는 젊은 층이나 바쁜 직장인의 응답을 하지 않는 경향이 높아 실제 뭐 유권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라고 AI도 얘기를 해요. 그래도 숫자에 민감한 건 직관성이고 미디어의 영향, 언론 이런 거죠. 언론, 유튜브, 선거 전략의 수립의 활용. 이거 이제 이렇게 숫자로 표현하는 게 쉬우니까 막 여론조사 기관들이 돈을 버는 거죠. 저같이 그냥 뭐 저 그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역량이나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 아니면 저 우리끼리 뭐 그렇게 얘기할 시간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거 그냥 먹고 그래 가 그럼 따라가죠. 횡단보도에서 한 사람 나가면 우르르 다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정치 브로커라는 게 생긴 거고 이 여론 조작이 아닌 조작이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소신껏 그 사람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 손이라도 한번 잡아본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의 인품이나 뭐 주위에서 직접 들은 말로 소신 선거 소신 투표 뭐 이렇게 한다면 뭐 브로커라는 것도 없을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저기 뭐 정치인 후보의 결과물 성과물에 대해 더 집중을 한다. 뭐 이 사람이 잘못한 게 많다면 그냥 뭐 잘하겠다는 사람 뽑아주는 뭐 그런 뭐 사회 분위기도 이번 사태를 통해서 좀 변화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 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영상을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길어지네요.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런 말로는 가중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숫자로 실제로 보여주는 게 없어가지고 그냥 한번 만들어 봤어요. 원래 영상 4, 5분 만에 지금 세 번째 찍는 거라 가지고 4, 5분 만에 간단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중간에 실수도 있었었고 그리고 항상 모든 그 뭐 아주 야 이거 너도 야 웃긴 뭐 계산이 또 틀리고 맞지도 않잖아라고 할 수 있지만 제 거는 뭐 아무 영향을 미치는 조작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거 영상 제목은 그죠? 여론 조작은 아니다. 데이터 처리해 그거다. 뭐 이렇게 하면 어그로성인가요? 근데 실제로 뭐 엔지니어가 뭔 설계를 하든 우리가 모든 자연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선 저게 통상적으로 많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문과로만 가지 말고 이과도 가서 수학도 잘해야 된다. 문과생들도 수학 잘해야 된다. 뭐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한 만큼 사랑하고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뿅뿅 뿅.